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좀 중요한 코인, 여태까지 제가 분석을 했던 코인들을 한꺼번에 좀 모아서 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 영상을 보여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좀 예전에 이렇게 주식 채널에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지나온 차트를 가지고서는 그 기준을 잡는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미리 기준을 잡아 놓고서는 그 기준을 가지고서 분석을 한다라는 거, 예, 그것을 좀 확인시켜 드리기 위해서 전 영상을 보여드리는 것이고, 저는 남에게 분석한 내용을 보고선 베끼는 그런 유튜버가 아닙니다. 차트를 제가 거의 한 17년 동안 매일 공부를 했기 때문에 제 틀리더라도 제 기준대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니까, 예, 이 시간 이후에 제 영상을 계속 시청해 주시면서 그런 의심은 안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처음에 볼 것은 이제 비트코인, 다음에는 이오스 보겠고요. 다음에는 이더리움, 그 다음에 도지코인, 그 다음에 리플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첫 영상 비트코인에 있어서 말씀드렸던 내용이 뭐냐면 손절을 잡으십시오라는 내용입니다. 자, 지금 비트코인의 흐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죠. 자, 이제 여기에서 이제 주식 채널에서 이제 주식도 이제 코인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있는 거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비트코인은 이제 하방으로 밀리는 방향성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손절을 잡고서 매매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가 이제 위치상으로 본다라고 하면 이때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좀 위험하다라고 했던 흐름이 흐름 자체가 그러니까 차트로 봤을 때는 이건 눌리는 차트예요. 전에도 전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저는 코인을 이 라인에서 잡아서 여기에서 정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지만 여기에서 정리한 이유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네, 올라가더라도 이 라인이 깨지면 어차피 정리를 할 라인 기준이 여기다. 그렇죠? 자, 그것을 미리 다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저항받고 빠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치에 대한 흐름이 전체적인 흐름이 일단은 꺾이는 부분이고 이런 차트에서 이런 흐름이 나오면 일단 좋은 건 아니에요. 확실하게 반등이 나오지 않는 한 이거는 좀 위험하다. 그래서 손절을 잡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본다라고 하면 지금도 역시 좀 밀리는 상황이에요. 확실하게 자 보면 자 보겠습니다. 지금 위치에서 자 저항이 생겼던 이 라인대가 있어요. 그쵸? 여기 보이시죠? 그러니까 지금 한 530만 원대 이 위치와 한 520만 원대. 그러니까 이 저항 생긴 밀리고 저항 생긴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확실하게 이 위치까지를 자 안착을 시켜주지 못한다라고 하면 좀 밀린다. 계속 밀릴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리고 오늘도 잘 보세요. 제가 이제 차트 강의를 그 영상을 좀 만들까 생각 중인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코인이 가장 잘 먹히는 게 뭐냐면 너무 티나는 자리 이런 자리. 자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이런 자리는 누구나 볼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근데 이 누구나 볼 수 있는 자리를 대응을 안 하신다라는 게 좀 문제라는 거죠. 네, 이런 거 꼭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상승과 하락에 대한 방향성 이 자리에 올라가야 되고 이 자리가 밀리면 안 된다라는 것 단계적으로 꼭 확인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코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오스입니다. 이오스는 전 영상 마지막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이 뭐냐면 자 지금 흐름을 보면 라인 색깔만 다른 겁니다. 위치는 이때랑 똑같아요. 자, 이때 이 모습에서 이제 마지막 영상이었죠. 자, 여기에서 이제 라인을 이렇게 설정을 똑같이 해 놓은 거고요.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지금 어떤 모습인지를 볼게요. 자, 여기에서 이제 마지막 영상을 남겼을 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일단은 돌파가 나와야 된다. 12,200원에 대한 돌파가 확실하게 나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돌파가 나오지 않았어요. 돌파가 나오지 않고 지금 밀리죠. 그럼 1차적인 자리가 어디다? 이 위치를 봐야 돼요. 이 위치를 보고 이 위치도 밀린다. 자, 이 위치에 대한 만 원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만 원대의 흐름을 보시면 자, 한번 잠깐 가볼게요. 30분 봉에서 네, 잠깐 보겠습니다. 자, 어떻죠? 일봉상에서 그냥 쭉 밀리는 것처럼 보여요. 그죠? 쭉 밀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분봉상에서 보니까 어떻다? 네, 정확하게 지지를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지지를 받고 올리지 못하고 어떻게 이 두 라인을 강하게 음봉으로 밀죠.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가격이 떨어지기 전에 설정되어 있는 라인입니다. 자, 제가 이제 주식에서 강의를 할 때, 그러니까 설명드릴 때 이런 말씀 드려요. 중요한 라인을 두 줄을 한꺼번에 민다. 한꺼번에 밀었을 때 어떤다? 아주 안 좋아요. 위에, 그 다음에 밑에 밀리고 지지받고 밀리고 어떻게 그 다음에 저항이 생깁니다. 확인되시죠? 저항이 생겨요. 그럼 이건 안 좋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추가 하락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일봉에서 이제 다시 볼게요. 하락을 하고 나서 쭉 밀리니까 이제 어떤 모습이 나오죠? 네, 그렇죠. 다음 자리. 다음 자리가 나와요. 다음 자리가 밀리니까 어떻게 되죠? 네, 여기가 저항이다. 그렇죠? 지금 이 위치에 대해서 지금 돌파를 못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저점을 잡았다라고 하면 이 위에서는 부분 익절을 해 나가야 된다. 마찬가지예요. 밑에서 잡았다라고 하면 부분 익절, 밑에서 잡았다라고 하면 부분이 이렇게 진행을 해 나가야 돼요. 그리고 나서 안착을 해야지만이 상승할 수 있다. 그럼 다음 전략이 뭐죠? 올라오면 이 위치에서 어떻게 매수, 익절, 손절 이렇게 잡아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굳이 매수를 할 필요는 없다. 지금 상황에서는 어디까지 빠질지는 알 수가 없다. 하지만 저점을 잡아본다라고 하면 이미 찍혀 있는 자 밑꼬리들. 자, 이 밑꼬리는 분명히 자 중요한 위치를 다 알려주고 있어요. 그럼 이 라인을 그대로 보시면 돼요. 자, 보세요. 쭉 가보겠습니다. 과거의 돌파와 안착 나왔던 모습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은 지나온 흐름을 가지고서는 전략을 세울 수 있다. 확실하게 돌파가 나와서 안착을 하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다시 6,500원과 7,000원대까지 빠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라인이 지지가 안 되면 위험하다. 또 이렇게 판단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해가 되셨나요? 반드시 보셔야 돼요. 그래서 네, 지금 흐름을 잘 확인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다음 이더리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볼게요. 이더리움은 이제 어제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 뭐였죠? 자, 이 위치를 지켜야 된다. 아니면 확실하게 돌파가 나오든지 흐름에 대해서 좀 봐야 된다. 자, 35만 원대, 네, 32만 원대에 대한 위치를 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지금 보나마납니다. 예, 딱 보셔도 바로 확인이 되시죠. 그렇죠? 양봉이었을 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라인을 지킬 것이냐? 지켰어요. 돌파할 것이냐? 돌파를 했지만 다시 밀렸어요. 그 여기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이 위치에서는 방향이 확실하게 돌파가 나와서 안착을 할 거냐, 밀려서 빠질 거냐. 그럼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궁금하고 좀 어려운 게 뭐가 있죠? 돌파와 안착이 뭐고 밀렸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제가 이제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올라갈 때 더 올라갈 수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다시 빠질 수 있어요. 그럼 어떻다? 예, 기준에 맞춰서 부분 익절, 매도는 필요하다. 이탈됐을 때 다시 올라올 수 있지만 이탈되면 부분 손절과 매도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래가 가장 많이 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자리를 제가 잡아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있어서 어떤 방향이 추가로 나온다 하더라도 그 위치에 오게 되면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지금도 제가 따로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시겠죠? 어떻게 됐는지. 밀리면 당연히 좋지 않다. 올라와서 안착하면 상당히 좋은 모습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자, 그 다음에 도지코인 보겠습니다. 자, 도지코인은 이제 어제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똑같아요. 자, 보세요. 이제 550원에 대해서 이제 모양이 좀 다르죠? 이때는 움직이기, 그러니까 상승과 하락 전이었죠. 자, 보시면 돌파를 해야 된다. 어떻게 나왔죠? 꼬리가 달려서 돌파가 나왔어요. 그런데 종가상에 어떻게 됐다? 딱 이 라인에 걸리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오늘도 어떻게 됐죠? 딱 걸려서 시작이 됐죠. 결론이 뭐죠? 못 올라갔다. 그러니까 이 위치로 올라가서 안착을 해야 돼요. 안착을 해야지만 좋은데 그렇지 못하다. 그래서 지금 다시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자 보세요. 일단은 저점은 올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여지지만 반대로 생각하셔야 될 게 뭔지 아십니까? 자, 이격이 밑에서 땡기는 힘도 만만찮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섣불리 어떤 매수에 대한 생각보다는 조금 더 기다려보고 매수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이양이면 빠졌을 때 또는 올라갔을 때 매매를 하시는 게 차라리 낫지 않냐. 아니면 지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대응만 잘 하신다라고 하면 지금 아무 자리에서나 매수해 상관없어요. 하지만 그 아무 자리에서나 매수해도 상관은 없지만 중요한 거는 대응과 기준을 아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매수했어요. 밀린다. 그러면 단기적으로 430원까지 밀릴 수 있으니까 손절치고 기다린다라는 거. 또는 여기까지 밀릴 수 있으니까 1차 매수, 2차 매수 이렇게 전략을 충분히 세울 수 있다. 또는 위로 올라와서 안착을 하는지를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 이런 전략을 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좀 빨리 보겠습니다. 마지막 리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플을 보시면 지금 현재에 대한 흐름 자 볼게요. 자, 보세요. 제가 이렇게 하살표를 하방으로 말씀을 드렸죠. 왜 하방으로 말씀드렸죠? 저항이 생기면 이렇게 빠질 수 있다. 그래서 저항이 돌파가 되는지 보시면 이때는 이후에 터치를 안 했어요. 1580원에 대해서 터치를 안 했다. 그쵸? 그런데 터치를 하고 바로 밀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라인대에서 시작을 하죠. 우회를 터치를 하고 빠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네. 다음에 와서 내려와서 올라오지만 밑에 라인을 저항을 받고 빠지더라. 못 올라와요. 제가 이제 말씀드린 그림 그대로 이렇게 저항이 생기니까 빠지죠. 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뭐 100%다, 뭐 80%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그냥 분석에 있어서 50%의 확률이 좀 넘는다라고 하면 그대로 좀 어떻게 대응을 해볼 필요는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주식도 그러고 코인도 그러고 대부분 얘기하는 게 재료다, 뭐 호재다, 악재다 이런 것만 생각을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물론 저도 차트만 본다라고 해서 큰 수익을 보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대응은 된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호재니 뭐니 지금 뭐 주식도 그렇고 코인도 그렇고 대부분 이런 얘기를 해요. 뉴스 내용, 뭐 기사 내용 그 내용을 가지고 수익을 보셨다라고 하면 저는 드릴 말씀이 없어요. 그런데 대부분 쉽지가 않을 겁니다. 대응이 왜 여기에서 손절이 돼야 되고 왜 여기에서 매수를 해야 되고 기준이 있으십니까? 없다라고 하시면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리플은 어떻게 봐야 된다? 네, 지금 상황에서 밀리지 않습니까? 자, 꼬리를 달고 다시 안착을 해줄지 1,400원을 안착을 해줄지 봐야 되고 안착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자,
이전에 말씀을 드렸던 1150원 이렇게 깨져서 1200원대 무너지고 만약에 무너진다라고 하면 1150원 이 단계를 보셔야 돼요. 아 지금 이 라인 1400원대가 깨졌다. 그러면 정확하게 내려가든 안 내려가든 1260원까지 내려갈 수 있겠구나. 이렇게 대응을 하시는 거예요. 보시는 겁니다. 생각을. 자, 밀리지 않았다. 그러면 올라갈 수 있겠네. 올라오면 지금 안착을 해주면 추가 상승 나올 수 있겠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제가 니프를 뭐라고 말씀드렸죠? 처음 영상에서 지금 여기 라인은 설정되어 있진 않지만 처음 라인 말씀드렸던 게 뭐다? 저항이다. 이 라인을 넘어가야 돼요. 근데 지금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좋으면서도 위험한 자리거든요. 근데 대부분 물론 나중에 이렇게 올라오면 뭐 상관없죠. 나중이라도. 근데 지금 단기적으로 딱 봤을 때는 이거 위험한 자리예요. 근데 대부분 리플에 대한 호재와 이제 좋은 것을 자꾸 기대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대 이상에 대한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냥 한 달, 두 달 버티면 돼. 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한 달 뒤에 이 위치까지 온다라는 확실성 100% 있다라고 하면 책임을 질 수 있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누군가가 저는 뭐 재산도 많진 않지만 다 팔아서 빠질 때마다 매수하죠. 빠질 때마다. 근데 이걸 알겠습니까? 절대 모릅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주식 유튜브 영상 올릴 때도 이런 얘기 합니다. 올라간다라는 영상 조심하셔야 된다. 왜 올라간다라고 얘기를 하죠? 시청자 끌라 그러는 거 아닙니까? 조회수 끌라고. 조심하셔야 돼요. 지금 주식 시장에서도요. 주식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올라간다라는 내용을 듣고서는 엄청난 손실 보시는 분들 많아요. 그러니까 못 올라간다라고 저도 얘기 못 합니다. 이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올라갈지 내려갈지. 하지만 무조건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빠지는 것도 아니에요. 잘 판단하셔야 돼요. 이거 정말 뭐 한두 푼이 아니지 않습니까? 손실이 생기면 잘 판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니플은 일단 지지를 해야 돼요. 이 자리를 올라가던 만 원이 가던 5천 원이 가던 중요한 건 지지를 해야 돼요. 지지를 하지 못하고 계속 빠지는데 만 원, 2만 원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절대 의미 없어요. 자, 이 모든 내용은 제 개인적인 판단이고 생각입니다. 제 생각이 맞다라고 주장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무조건 올라간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올바른 것은 아닙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좀 지나고 나서 좀 뭐 새벽이라도 늦게 다시 한번 똑같이 확인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